최근에 많은 분들이 주택 가격이 조금 조정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락하면서 호가가 낮춰지고 실거래 가격들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일부에서는 그게 특수 거래 아니냐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기사들의 내용들이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제가 스펙트럼을 좀 넓혀가지고 제가 관심 있는 지역들, 그리고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보면은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호가가 아주 높여져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다소 주춤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택을 팔려고 해도 잘 팔 수가 없고, 살려고 해도 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죠. 취득세 중과라든가 보유세, 양도세 중과에 따라 가지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내가 갈아타기를 하고 뭐 2주택, 3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주택을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너무나 많이 과세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뭐 세금을 대부분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내면서까지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홀딩하고 있고 본인의 주택들을 조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도 하죠. 물론 종합부동산세 같이 과도하게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종합부동산세를 낼 만큼 고가의 주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금들을 무서워가지고 부동산을 팔겠다? 내가 보유한 핵심적인 입지에 좋은 주택일 텐데 그런 주택을 팔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예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증여를 한다거나 다른 절세의 방법들을 많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 또는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 이러한 분들이 좀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택의 가격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또는 폭락할 것 같은 그런 기사들이나 언론 매체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다루면서, 그리고 유튜버 영상들 속에서도 그러한 영상들을 많이 다루면서 내가 이제 내 집 마련한 채 했는데 떨어지는 거 아닌지, 그리고 하락하는 거 아닌지, 또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들도 이제 점진적으로 많이 인상을 할 거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메일을 보내주시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또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 이외에도 하실 분들도 걱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메일이나 댓글들을 많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의 변동성을 내가 예측하거나 이런 변동성을 따라가려고 할 필요는 없고, 내가 현재 주택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일단 판단해 보시면 좋아요.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단순히 예측해가지고 기다리기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는 내가 조금 있다가 사기보다 빨리 사야겠구나, 무리를 해서 연끌을 해가지고 없는 돈 있는 돈 리스크를 안아가지고 사기보다는 그런 것을 다 완화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주택이 필요한지를 일단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댓글이나 또는 메일이나 또는 다른 분들한테, 전문가라고 소위하는 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주택을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내가 이 주택을 레버리지를 얼마나 일으켜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질문의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상담을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투기과열 지구냐,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면 비규제 지역이냐, 내가 내 현재의 수준에서 얼마나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지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금 여력이 된다면 5억에 맞춰가지고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그 주택을 사면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살 수 있는 주택이 5억밖에 안 되는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10억의 주택, 20억의 주택, 30억의 주택을 살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더 좋은 주택을 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레버리지를 무한정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가지고 좋은 주택을 사고 싶고, 그리고 나는 돈이 얼마 일부 되지 않는데 이 돈보다 훨씬 큰 주택을 내가 사고 싶다는 거죠. 더 좋은 아파트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욕심인 거예요. 내가 감내하지 못하는 곳의 주택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주택을 살 수 없어요 하면서 그런 높은 주택, 그리고 고가의 주택, 입지가 좋은 주택만을 보고 있으면서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 주택을 막연히 살 수 있겠지. 나중에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저 고가의 주택들, 나의 자금 여력에 맞지 않는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주택들을 내 집 마련의 하나의 도구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내가 살 수 있는 주택을 여러분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모아놨는지. 심플하죠. 그리고 내가 투기과열 지구인지 조정대상 지역인지 비규제 지역인지 이런 지구별로 규제 지역들별로 내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주택이 딱 나옵니다. 그렇죠. 그 주택을 내가 지금 행해서 살 것이냐 사지 않을 것이냐,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규제 완화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보면은 나는 주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주장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나는 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는 나는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올랐다 내려갔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나는 주택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나는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선택을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떨어진다고 주장한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내가 사지 않았는데,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지 않았는데 주택 가격이 2배, 3배, 10배 오르면은 그 자산의 손실은 여러분들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자산의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2008년도 이후에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주택 가격이 조금 보합세 하락장을 겪고 2012년도가 지나면서 주택 가격이 계속 지금까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 13년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운이 좋게 부동산을 몇 채 사가지고 부자가 되었고 소위 말해서 자산가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실제로 그 부동산 가격의 폭락시장, 하락시장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봤을 때는 주택의 시장이 이렇게 영원히 오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주택의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만 얘기하면서 제 의견을 계속 피력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의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손실이 만약에 3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 200만 유튜버들을 보면서, 또는 언론 기사의 얘기들을 보면서 막연히 계속해서 오르겠지, 저 사람 얘기대로 막연히 계속해서 오를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만약에 잘못 한번 투자하게 된다, 또는 내 집 마련에 돈을 2억, 3억, 5억을 넣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 모았던 돈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내 집 마련을 했는데 그 가격이 반토막이 나게 된다면, 그리고 만약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막연히 믿고 내가 주택을 사지 않았을 뿐인데 벼락거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주택이 필요한지 안 필요하지 않는지를 일단은 선택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그 주택을 사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모았는지, 그리고 대출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면 심플하게 지금 살 수 있는 지역에 주택이 어딘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들을 부정하죠. 왜 부정하냐면 내가 모은 돈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살 수 있는 주택이 A라고 하는 주택을 살 수 있는데 나는 더 상급지의 주택을 가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주택을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주택을 사지 못하는 거예요. 더러는 레버리지를 이용해도 내가 모은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살 수 없다고 내가 아예 생각 자체를 닫는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얘기한 대로 2008년도부터 2012년도에 그 부동산의 조정기, 하락기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택을 매입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이것을 버틸 수 있는 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 부동산을 팔면은 나는 자산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많은 돈을 모으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해가지고 상위의 핵심적인 주택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베스트죠. 이렇게 된다면 돈도 모으고 그리고 레버리지도 이용하고 그리고 상급지의 상위 입지의 가장 좋은 주택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의 벽에 묶여 있죠. 그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급의 확대가 아닌 공급을 확대하려고는 하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후보자들도 양도세 일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양도세 일시 완화가 됐을 때는 물량들이 일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물량들이 나왔을 때 내가 주택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내 스스로의 판단이 서 있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일으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주택들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타이밍을 통해서.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택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선택하지 못하고 막연히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만 생각하고 또는 막연히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만 생각해 가지고 내가 주택수를 무차별적으로 많이 늘리고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나중에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 주택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주택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가격이 50% 이내로 떨어진 그런 사례는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오른 이런 가격들을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일단 이 오른 가격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현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포지션이 무엇인가? 주택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전세를 사실 분들은 아마 계속 전세를 살 거예요.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가지고 2년 살게 4년으로 연장됐으니까 더 많이 사는 거 살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4년, 2년을 살고 2년을 더 살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 4년 후에 이제 닥치게 될 아파트 가격의 상승, 전세가의 상승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예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무주택자의 포지션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늘 말씀드려요. 늘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대선 이후에 더 떨어질 것 같다, 오를 것 같다. 이 예측은 무의미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가격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시점은 가격이 떨어질까 오를까의 시점은 지금 이 시점을 보는 겁니다. 이 시점을 보고 있는데 먼 미래의 5년, 10년을 본다면 이 가격의 상승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우상향의 상승 속에서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하냐, 상승하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냐 하락이냐 하면은 자산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지금 현재 많아졌죠. 그리고 제가 앞서 올린 영상에서도 32조 원의 토지 보상금이 이제 풀려요. 그러면 엄청난 자금이 또 부동산으로 유입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원자재 비용들, 토지의 비용들은 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짜장면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식사 한 끼의 가격이 백반 한 끼의 가격이 2,000원, 3,000원, 5,000원, 만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택이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를 좀 회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내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주택이 명확히 어떤 주택인지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A라고 하는 주택을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돈을 더 모아가지고 더 좋은 주택을 살 것인지 대출의 규제가 완화되면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내가 현재 살 수 있는 주택에서 더 좋은 주택은 어떤 주택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판단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시세들을 분석하셔가지고 그런 타이밍적인 요소들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대출의 완화 그리고 양도세의 완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부동산의 가격들이 일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는 약간 조정
조정을 받는 지역들이 국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런 지역들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된다면 부동산의 시장 흐름을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부동산의 가격들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던 부동산의 가격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이제 못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은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하면서 늘 반복됐던 패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패턴 속에서 남들과 다르게 누군가는 실행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하고 1주택자가 되셨을 거고, 자산의 가치가 상승을 했을 거고, 2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다른 부동산의 포트폴리오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무주택자의 포지션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사전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사전청약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정말 형편이 어렵고 지금 현재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전청약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고 내가 살 집이 필요하고 현재 전세로 인해서 전세 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거 안정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 같은 경우,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더 그래요. 저도 두 딸을 키우지만 자녀가 있을 때는 계속해서 2년마다 4년마다 내가 옮겨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초품화의 아파트가 이제 곽강을 받는 거고, 초품화의 아파트가 이제 저학년인 자녀들을 함께 살면서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 방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본인의 지금 처한 상황들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내 집 마련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여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청약 당첨이 되셨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으로 많은 두려움을 떨고 계신 분들 있는데, 금리가 뭐 10% 이상일 때도 투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 집 마련 해가지고 대출금 내면서 다 생활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금리는 저금리예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너무 심리적인 위축을 받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올바른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월세 수익이라든가 부동산의 자산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